다음 주부터 LA를 비롯해 가주민들은 지역 CVS 약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바이든 행정부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한 목소리로 교사들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대면 수업을 재개할 수 있다며 신속한 캠퍼스 재개방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가 하향 궤도를 그리는 만큼 사망자가 앞으로 몇 주 이내에 줄어들 것이라고 백악관 대응팀이 밝혔습니다. 추가 확산의 변수는 변이 바이러스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마스크 겹쳐 쓰기를 조언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인 예일대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아시안과 백인을 차별한다며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국경장벽 및 이민정책 사건과 관련한 상고심 변론을 취소했습니다. 지난달 연방의회의 대선 결과 확정 과정에서 폭도들에 의해 유린당한 의사당 소속 직원들이 탄핵 심판을 앞둔 상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막판 사면을 받은 옛 책사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사면 조치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카데미상과 함께 미국의 양대 영화상으로 꼽히는 골든 글러브상에 한국 이민자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가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양호한 미국의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등에 힘입어 대체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 47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2월 3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LA를 비롯해 가주민들은 지역 CVS 약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CVS가 다음 주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100여 군데 매장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CVS는 오는 11일부터 81,900회분의 백신이 100여 군데 가주 CVS 매장으로 보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1개 주의 CVS 매장에 총 25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됩니다. 남가주의 경우 LA와 얼바인, 샌디에고, 헌팅턴 비치, 뉴포트 비치, 아구라 힐스 등에 위치한 CVS 매장에서 백신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주민들은 cbs.com으로 가서 거주하는 지역의 CVS 약국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VS에서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주정부가 정한 백신 접종 대상 범위에 포함돼야 합니다. 현재 가주의 경우 백신 접종 대상 범위는 의료진, 양로시설 거주자들, 그리고 65세 이상 시니어층입니다. 가주민들은 오는 9일부터 CBS 웹사이트나 CBS 파머시 앱을 통해 백신 접종 예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약이 여의치 않은 주민들은 CBS 커스터머 서비스 전화 1800-746-7287번으로 접종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백신은 사전 예약한 주민들에 한해서만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CBS는 백신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추가로 백신 보급 매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CBS의 이번 발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주부터 전국의 대형 약국 체인에 코로나 백신을 배포하겠다는 발표가 이뤄진 후에 나왔습니다. CBS 외에도 월그린과 월마트, 라이트에이드, 파빌리온, 코스코, 알버슨 등이 행정부와 협약을 맺고 지역사회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게 되며 추후에 참여하는 체인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들 약국들이 언제부터 지역사회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지는 각 체인 웹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대면 수업 재개를 둘러싸고 교사 노조 측과 주 연방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장기화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충이 심화되면서 하루빨리 대면 수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통합교육부가 2일 교사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는 어렵다면서 대면 수업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어린 자녀들을 둔 한인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한인 학부모 김 씨는 장기화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학습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 성장기 자녀들이 집에만 있으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겨 정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일 때 이 팬데믹을 맞게 되면서 졸업식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못했다기보다는 온라인 졸업식 이렇게 중학교를 온라인 수업으로 맞이하게 되면서 환경이 갑자기 변하는 것도 사실은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어린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이어가면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부 맞벌이 부모들은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도 있어 학교들의 대면 수업 재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3일 일제히 조속한 대면 수업 체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3일 교사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올바른 안전수칙이 마련된다면 가준의 학교에서는 대면 수업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로첼 와이스키 국장은 교사들의 백신 접종은 안전한 학교 재개방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며 CDC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교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코로나 감염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책임자 제프 지언츠는 3일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학교들의 장비와 여건이 마련된다면 학교들의 안전한 재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LA 소아학회 측도 3일 어린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LA 카운티나 학교들의 즉각적인 재개방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LA 통합교육부의 어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2일 교사들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들의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 어렵다며 LA 통합교육부 내 학교들은 당분간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A 교원노조 측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교사들의 백신 접종이 우선돼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LA 지역의 현재 코로나 감염 상황으로는 대면 수업 재개는 이르다는 입장이라 학부모들의 속을 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지역 소아학회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 코로나 감염 위험보다 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LA 카운티 내 학교들의 즉각적인 재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아학회는 LA 카운티를 비롯해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산루이스 오비스포, 컨, 산타바바라, 그리고 벤츄라 카운티 내 1,500명의 1차 진료 소아과 의사, 소아의료 전문가, 그리고 소아과 수술 전문가가 소속돼 있습니다. 하버, UCLA 아동 감염 질병 전문가인 케네스 장유일 박사는 성명을 통해 올바른 조치를 통해 학교 캠퍼스에 일정 수준의 안전이 확보되면 대면 수업이 가능해진다며 소아학회는 학교 내 교사와 아이들 그리고 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의 어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학교의 재개방을 위해서는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이 우선돼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캘스테이트 LA의 커뮤니티 코로나 백신 사이트가 개설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캘스테이트 LA의 커뮤니티 코로나 백신 사이트를 개설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캘스테이트 LA 백신 접종소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후 100일 안에 전국적으로 100개의 백신 접종소를 마련한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연방정부 재난청과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캘스테이트 LA가 파일럿 백신 접종 사이트로 선정된 이유는 LA가 현재 코로나 백신 보급에서 가장 뒤처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스테이트 LA 백신 접종소는 백신 보급이 가장 시급한 지역에 백신 보급을 확대하는 데 큰 몫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캘스테이트 LA 접종소는 오는 16일부터 오픈하며 캘스테이트 LA 접종소에서 백신을 맞기 위한 예약은 myturn.ca.gov에서 하면 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제외 국민과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 등이 백신 접종을 이미 받았어도 한국 방문 시 2주간의 자가격리 규정은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혀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제외동포 또는 외국인 가운데 자국에서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한국에 오면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하는 현행 제도는 앞으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주 한인들이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어도 한국에 갈 때는 반드시 2주간의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한편 한국질병관리청은 한국에 체류하는 제외 국민과 외국인에게도 백신 접종을 하기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지난 수주간 LA 카운티에 보급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이 지난달 18일부터 65세 이상 주민들의 백신 접종 예약을 개시함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65세 이상 주민들의 2차 접종이 시작돼야 하지만 카운티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분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문제는 1차 접종이 이뤄진 상황에서 수주일 내에 1차 접종을 받은 주민들은 2차 접종을 받아야 하는데 백신 양이 점점 줄어들면 2차 접종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뿐더러 1차 접종을 기다리는 주민들은 아예 백신 접종 기회를 갖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백신 공급 부족 속에 2차 접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할당해야 하다 보니 1차 접종 예약을 한 주민들 가운데 일정이 취소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한 주간 LA 카운티에 19만 3,950회분의 백신 접종분이 도착했고 이로부터 일주일 뒤에는 16만 8,575회분의 백신 접종분이 도착했으며 그 뒤 일주일에는 이보다 더 적은 14만 6,225회분의 접종분이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LA 카운티에는 지난 25일을 기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도합 100만 개에 달하는 백신 접종분이 도착해 80만 분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주 LA 카운티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 가주 보건당국은 랄프 약국에 비치된 1만 개의 백신 접종분을 회수해 LA 카운티 내 대형 백신 접종소에 할당했습니다. 가주 보건당국의 마크 갈리 국장은 백신 공급량의 부족이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방행정부와 함께 백신 공급량을 늘리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인 예일대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아시안과 백인을 차별한다며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안과 백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낸 소송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처리한 것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용한 사실관계, 환경, 법률 상황을 고려해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일대가 인종과 출신 국적에 기초해 지원자들을 차별한다고 한 결정문도 취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송의 취하가 확정되려면 판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작년 10월 예일대의 2000에서 2017년 전체 합격자 중 흑인, 히스패닉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들의 지원자 비중보다 높다며 차별 대우를 금지한 시민권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예일대는 인종을 하나의 요인으로 고려하지만 다양성 증진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법무부의 예일대 상대 소송 취하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입학 사정 시 인종을 고려한 관행을 둘러싼 법적 시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단체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캠퍼스 내 인종적 균형 유지를 위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입학자 수를 줄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낸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보스턴의 제1연방항소법원은 작년 11월 해당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차별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고 현재 이 사건은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 단체는 예일대를 상대로도 수일 내에 입학 관행에 대해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속에 악화되고 있는 남가주 지역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노스헐리우드에 초소형 홈이 들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노숙자 구호시설 홉 오브 더 밸리 레스큐 미션 단체는 노스헐리우드 지역 챈들러 스트릿에 LA시 전역에서 최초로 초소형 홈을 지난 1일 오픈했습니다. 이곳에는 총 40개의 초소형 홈과 75개의 침대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단체의 켄 크래프트 회장은 스트릿의 텐트, 프리웨이 아래에서 지내던 노숙자들이 이 초소형 홈 쉘터로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면 뿌듯하다며 이제 이들은 밤에도 따뜻하게 실내 공간에서 지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오픈한 초소형 홈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의 노숙자여야 하며 음주 금지 및 통행 시간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사와 샤워 시설, 정신건강 서비스, 직업 훈련 등이 제공되지만 필수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단체는 오는 4월 총 103개의 초소형 홈과 200개의 침대 시설이 갖춰진 두 번째 초소형 홈을 알렉산드리아 파기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이코노믹 라운드 테이블 연구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실직하게 됨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들이 거주지를 잃게 돼 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에서 향후 3년간 노숙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오픈뱅크가 하나파이낸셜에 SBA 대출을 매입합니다. 오픈뱅크의 지주회사인 OP뱅크업은 오늘 하나파이낸셜의 SBA 포트폴리오 인수를 위한 자산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매입 계약으로 오픈뱅크가 사들이는 대출 규모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이며 주로 SBA 7 대출로 여기에는 SBA PPP 대출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픈뱅크는 또 약 2억 9,500만 달러의 재판매가 보장된 SBA 7 대출의 서비스 포트폴리오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매입 가격은 약 1억 200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오픈뱅크는 이 SBA의 승인 등 최종 마무리 과정을 포함해 90일 이내에 매입 거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상과 함께 미국의 양대 영화상으로 꼽히는 골든글로브상에 한국 이민자 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다룬 영화 미나리가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골든글로브상 외국어 영화상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받았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골든글러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는 현지 시각 3일 제78회 골든글러브상 후보작을 발표했습니다.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는 모두 5개 작품이 선정됐는데 여기에 미나리가 포함됐습니다. Best Motion Picture, Foreign Language. Minari, USA. 미나리는 배우 브래드 피트의 회사가 제작한 미국 영화지만 한국계 미국인 감독 리 아이작정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1980년대 한인 가족의 미국 이민사를 다룬 영화입니다. 배우도 한국계 미국인 스티븐 연과 한예리, 윤여정 씨 등이 출연했고 대사의 대부분이 우리말입니다. 지난해 썬댄스 영화제에서 공개된 미나리는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받으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만 50개 넘는 상을 받으며 미국 언론들로부터 여러 부문에서 아카데미상 후보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나리는 원더풀이란다. 특히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 등 20개의 상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번 골든글로브상 후보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미나리는 미국 영화지만 대사의 50% 이상이 외국어라는 이유로 작품상 후보 대상이 아니라 외국어 영화로 분류돼 논란이 됐습니다. 아카데미상과 함께 미국의 양대 영화상으로 꼽히는 골든글러브상 시상식은 미국 시각 오는 28일 온라인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골든글러브상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국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한우리 여행사. 한우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한우리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벌먼 한우리 여행사. 전미주 판매 부문 1위, 고객 만족도 1위, 아마존 베스트셀러 카오나 마사지 체어가 사랑받는 비결. 대체 뭘까요? 아픈 곳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누르는 혁신적인 기술. 한국인이 만들어 우리 체형에 꼭 맞는 편안함. 자신 있는 품질로 업계 최장 5년 워런티. 전미주 72개의 매장에서 직접 체험해보세요. 카오나 마사지 체어. 카오나 마사지 체어.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여러분과 가족들이 전기 주변에서 안전하시도록 돕고 싶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선 또는 전선에 닿아 있는 누구도 아무것도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마시고 911으로 전화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세요. 안전을 지키세요.
30년 동안 유명 염색약 세븐에잇을 판매해온 하나 B&H사에서 최고, 최신, 최첨단의 32가지 순식물성 천연재료로 만든 하나 내추럴 염색약을 새로 선보입니다. 두피에 착색 없고 머릿결 손상 없는 하나 내추럴 염색약. 예민한 피부로 염색 못하시던 분과 풍성한 볼륨감에 건강한 두피를 원하시는 분께 적극 권해드립니다. 하나 내추럴 염색약은 세븐에잇 판매점과 한국 홈쇼핑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리점 문의는 310-320-0852, 310-320-0852 하나 내추럴 염색약.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021년 전기 절약의 첫걸음 미국 최대 솔라 회사 선런 25년 워런티 제로다운 프로그램으로 45% 전기 비용 절약 최고 저렴 최대 서비스의 에너지 선두회사 선런 솔라 시스템으로 전기세를 절약하세요. 연락 주시면 선런 솔라 시스템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888-217-6807 888-217-6807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 선런 솔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21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정체 구간입니다. 5번 사우스 방향 워싱턴 블루버드부터 14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인디애나 스트리트과 교차 지점까지 14에서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이용 구간 스테디움 웨이부터 21마일대 서행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파크 드라이브와 교차 지점까지 18에서 21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랭커신 블루버드 구간부터 하일랜드 애비뉴 구간 추돌사고 발생으로 8에서 16마일대로 심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벌몬트 애비뉴부터 2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도 14마일에서 21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향 현재 110번 놀스와 교차 지점부터 14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피코 블루버드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긴 구간 13마일에서 22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버논 애비뉴 구간부터 16마일대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101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까지 12마일에서 18마일대로 평소보다 정체 심하게 이어집니다. 405번 놀스 방향 10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에서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 벨플라워 블루버드에서 추돌사고 710번 사우스 방향 405번과 교차 지점에서 추돌사고 101번 사우스 방향 101번 놀스 방향 린데로 캐년 로드 구간에서 추돌사고 발생 소식 각각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매해 미주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교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 대상자를 접수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뱅크 오브 호프 마케팅 부서에 오늘 KT 홍 씨를 전화로 연결해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뱅크 오브 호프 장학금 신청이 이제 언제까지 어디로 하면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장학생을 몇 명을 선발하는지 또 장학금 액수는 어떻게 되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호프 장학 프로그램은 2021년, 2022년 학년도에 대학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시니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6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각각 2,500불씩 총 15만 불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접수 마감은 2월 28일 일요일 오후 5시 동부 시간 기준까지고요.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와 주시면 지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남가주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대상인가요? 네. 그게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학생이 거주지가 뱅크 오브 호프 지점이 있는 카운티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를 찾아주시면 더 자세히 어느 카운티가 해당되는지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웹사이트를 우선 좀 저희가 알려드리고 인터뷰를 네네. 진행하죠. 네. 웹사이트, 네. 네네. 저희 웹사이트는 www.bankofhope.com/hope/입니다. 지금 전화가 조금 끊겼어요. 다시 한 번만 천천히 좀 알려주세요. 네. 네, www.bankofhope.com/hope/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네. www.bankofhope.com/hope 스칼라십으로 들어가시면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장학금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혹시 소득 제한은 있습니까? 네, 저희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운 여건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 저희가 1040 세금 환급 양식을 꼭 증언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 제한은 가족 수에 상관없이 2020 저소득층 한도액에 명시된 금액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반대로 제한 소득을 조금이라도 초과하시면 자격이 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저희 웹사이트를 찾아주시면 장학금 소득 제한 페이지에 더 자세한 카운티별 금액이 나와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1040 말고도 또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네네.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부모나 부호자의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세 신고서, 방금 말씀드린 거와 추천서, 그 학생을 위한 추천서를 그 추천하시는 분이 직접 저희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하고요. 학교에서 발행한 가장 최근 비공식 아니면 공식 성적 증명서를 PDF 형식으로 스캔하셔서 같이 첨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에세이도 하나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이 장학금 신청자들의 경쟁이 사실 그 어느 해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장학생 심사를 하실 때 가장 눈여겨보시는 점, 주안점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많은 걸 당연히 보지만 저희 에세이 작성에 대해서 팁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에세이를 작성해 주실 때는 학생이 호프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열정이 잘 드러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학교 및 또는 지역사회활동 참여, 훌륭한 의사소통 기술, 학교의 관리자 아니면 카운셀러, 교사와의 좋은 관계 구축, 아니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 경험이나 자신, 가족 및 지역 사회 희망을 주기 위해 했던 활동들을 잘 표현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장학금 신청 시에 학생들이 흔히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주의사항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네네. 많은 학생들이 담당 교사에게 추천서를 직접 받아서 호프 장학금으로 이메일을 보내고는 합니다. 추천인은 번거로울 수 있지만 투명성을 위해 추천인이 직접 호프 장학금식으로 보내는 추천서만 유효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한편 지원서에 본인 이메일 주소를 기입할 때 고등학교에서 쓰던 이메일 계정이 아니라 개인 이메일 주소를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고등학교 계정의 이메일 경우에 8월 발표 시점에는 이미 졸업한 학생들이 이메일 주소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격을 하고도 연락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그거를 주의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60명을 선발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네네. 네. 매해 60명을 선발하실 때 보통 어느 정도 지원을 하세요? 작년에는 저희가 한 600명의 지원서를 받았어요. 네. 올해는 그런데 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네. KT홍 씨께서 굉장히 정말 자세하게 친절하게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호프 장학생 실무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을 하시면서 좀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이신지 궁금해지네요. 네, 제가 사실 작년부터 진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로부터 편지를 받을 때가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프 장학금이 본인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 이를 통해 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할 것이라는 각오,
그리고 본인의 꿈을 이뤄가는 데 도움을 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보낸 아이들에게 제가 되게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그 웹사이트를 궁금해하시니까요. 그 웹사이트 네네. 주소 다시 한 번만 불러주시죠. 네네. www.bankofhope.com/hope 네. 입니다. 네. www.bankofhope.com/hopescholarship으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뱅크 오브 호프의 마케팅 부서의 KT 홍 씨와 뱅크 오브 호프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학금 신청에 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30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거만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처음으로 메디케어를 받으셨거나 받으실 분들, 직장보험에서 나오실 분, 이사하신 분,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거나 파트비 보험료를 상당 부분 환불받을 수 있는 플랜 등 본인에게 꼭 맞는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으로 도와드립니다.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위산과다 위산역류로 고생을 하십니까? 한의사 송병찬입니다. 명치 끝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다, 목 안이 답답하거나 심한 입냄새, 기침을 자주 하거나 쉰 목소리,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각종 위장병을 쉽게 해결해 드리며 효과는 대부분 당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질병도 체질로 쉽게 해결하세요. 송병찬 팔체질 한방병원 323-734-8000 323-734-8000번.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들으면 행복해지는 여러분의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산안 처리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안이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공화당을 설득하고 민주당의 전폭적 지지를 얻어내는데 총력전을 펼치는 양상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전 민주당 하원 의원들의 전화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또 백악관에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11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과 면담하고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가능한 한 초당적으로 처리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슈머 원내대표도 상원과 백악관이 하나로 단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에는 공화당 상원 의원 9명과 만났습니다. 이들은 1조 9천억 달러가 과도하다며 6천억 달러의 수정안을 낸 이들로 당시 면담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연간 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인 미국인에게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문제입니다. 공화당에선 소득 기준을 4만 달러로 낮추고 지급액도 1,000달러로 줄이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하원 의원들과 전화 컨퍼런스 때 자격 기준 조정에 대해 열려 있지만 $1,400라는 금액 자체를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액을 하향 조정하면 대통령직 시작부터 약속을 어기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부채 증가 등을 우려해 1조 9천억 달러 예산안에 완강히 저항하는 가운데 단순 과반만 확보되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 조정권 등을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가 하향 궤도를 그리는 만큼 사망자가 앞으로 몇 주 이내에 줄어들 것이라고 백악관 대응팀은 희망했습니다. 추가 확산의 변수는 변이 바이러스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마스크 겹쳐 쓰기를 조언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는 지난달 초 최고치인 30만 명을 찍은 뒤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는 14만여 건으로 최고치보다 13%가량 줄었습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겨울철 확산이 시작된 추수감사절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환자 수도 감소하고 있고 한때 4,000명을 넘어섰던 사망자도 곧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ases and hospital admissions continue to decrease, and we now appear to be in a consistent downward trajectory for both of these important outcomes. 웰렌스키 국장은 하지만 감염 건수가 여전히 매우 높은 데다 특히 변이가 계속 돌고 있어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면 긍정적인 흐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마스크 2장 겹쳐 쓰기를 조언했습니다. Both home and abroad, as well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administration of vaccines a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and as quickly as we possibly can. 제프 자이언츠 조정관은 가장 큰 피해 지역인 캘리포니아주에 대규모 접종센터 2곳을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일반 약국을 포함해 미국 전역에 주당 1,150만 회분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이 새로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앞지를 만큼 신속하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다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NBC에 출연해 미국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계속 앞서 있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파우치 소장은 어제 CNN에도 앞으로 몇 달 새 미국에서 접종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월 중순, 3월, 4월로 접어들면서 쓸 수 있는 백신 접종분의 수는 크게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정상과 비슷한 상태로 돌아가려면 미국인의 70에서 85%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존슨앤존슨의 백신도 2주 안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NBC에서 존슨앤존슨의 데이터를 지금 FDA가 검토하고 있다며 따라서 말 그대로 일주일 남짓 안에 그들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 폭동 진압 도중 순직한 경관에 대한 대대적인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던 숭고한 희생으로 기억하려는 건데 화살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미국 연방의사당 중앙홀에 상하원 의원들이 대거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달 의회 폭동 당시 시위대를 막다가 순직한 브라이언 시크닉 경관을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법질서 수호의 최전선에서 폭도들에 맞섰던 고인의 희생을 기리면서 민주주의 전당을 지켜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will never forget. With your permission, may we be worthy to carry Brian in our hearts. We will never forget. 이런 가운데 미국 정치권의 관심은 현지 시간 오는 9일 시작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기본적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로 물러난 대통령도 당연히 탄핵 심판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공화당에선 이미 퇴임한 대통령을 탄핵 재판에 올리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다만 트럼프 시대의 유산을 둘러싸고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지도부는 아직까지 탄핵 심판에 유보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I want to listen to their arguments. I think that's what we ought to do. That's what I said before it started. That's still my view.
미 상원이 전직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백악관은 대규모 경기 부양 예산 통과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선 통합이 필요하다며 논쟁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국경 장벽 및 이민 정책 사건과 관련한 상고심 변론을 취소했습니다. AP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명을 내고 이미 기일이 잡혀있던 두 사건의 변론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대법원은 오는 22일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 전용 및 국가 비상사태 선포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달 1일에는 약 7만 명의 이민 시청자가 법원의 이민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에서 머물도록 하는 정책에 대한 사건 변론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일 대법원의 두 사건의 추가 진행을 미루고 예정된 구두 변론 일정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AP는 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동의한 것은 법적 문제가 제기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바꾸는 조처를 바이든 대통령이 취했기 때문이라고 AP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하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철회했으며 이민 신청자의 멕시코 체류 정책에 대해서도 이를 중지하고 재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사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격동기인 4년 임기에서 남겨진 두 가지 논쟁적인 문제를 포함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책의 진로 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분열과 증오를 부추기는 언사로 논란이 된 공화당 하원 의원을 의회 모든 상임위에서 몰아내는 표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을 배정된 위원회에서 제거하기 위한 표결을 4일 진행하겠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호이어 대표는 이날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와 통화했다면서 그린 의원을 위원회 배정해서 제거하기 위한 결의안 투표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4일 하원이 결의안에 대해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데비와 셔먼 슐츠 하원 의원은 1일 그린 의원이 배정된 알짜 상임위인 예산위와 교육, 노동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날 발표는 양당 대표의 논의에서 공화당이 그린 의원을 위원회에서 축출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뒤 나온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단일화 논의에 합의했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에서 먼저 단일화를 한 뒤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단일화를 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 후보들은 환영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과 함께 안철수 대표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던 금태섭 전 의원. 양 당의 경선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제3지대 경선을 제안합니다. 안 대표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모든 범야권 후보들이 모여 1차 단일화를 한 뒤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경선을 치르는 단계적 단일화를 하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본 경선 참여 제안을 거부했지만 장외 경선을 통해 자신이 선점한 단일화 이슈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범야권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지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초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인이 속한 1차 단일화 경선을 A조로, 국민의힘 예비 경선을 B조로 규정하며 주도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야권 후보 적합도나 또는 야권 후보 경쟁력 면에서 가장 앞서가는 제가 포함되어 있는 리그니까 A리그라고 말씀드립니다.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은 오늘 만나 단일화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본 경선이 끝나는 3월 초까지 단일화 논의는 없다는 기존 원칙을 확인했는데 예비 후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원래 많이 예상이 됐던 형태네요. 한 명의 경쟁 주자로서 열심히 뛸 뿐이다. 야권의 단일화 과정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단일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된 일입니다. 여권에선 우려와 경계가 나왔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품이 넓은 민주당이 금 전 의원을 보듬어야 한다고 한 반면 우상호 의원은 반문재인 연대에 참여해 대통령을 흔드는 후보를 끌어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역시 출마 의사를 밝힌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은 진영을 위한 단일화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비전을 놓고 경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현직 법관 사상 첫 탄핵 위기에 놓인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 과정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면담 과정에서 탄핵을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반박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사의를 논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당시 건강을 이유로 사표를 낸 뒤 김 대법원장을 만났는데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겁니다. 대법원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요청으로 만나 거취 문제로 논의하긴 했지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받은 적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신상 문제는 건강 상태를 본 뒤 생각하자고 했을 뿐 탄핵 문제를 거론하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임 부장판사 측이 당시 김 대법원장 발언까지 자세히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면담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냈고 김 대법원장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김 대법원장이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어 비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표 수리 여부도 김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현재 대법원이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면담을 듣고 주장이 엇갈리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면담 당시 탄핵 정치적 상황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 가토다스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보면 임 부장판사 행위에 대해선 위헌성이 인정된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정치 상황에 대한 고려를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진실 공방의 결과가 사법부에 또 한 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라인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을 챙긴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8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무자본 인수합병한 회사에 호재가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주가 조작 일당 주범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8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일당 7명도 실형을,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증권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한 일반 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하게 했고 이 손해는 국민 모두에게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7년 대규모 투자를 받는 것처럼 속여 주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 8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주가 조작을 위해 외국 정치인과 기업가를 섭외해 별 의미가 없는 협약식 등을 진행하고 해외 기관들과 공동으로 기술 개발에 나선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결과 호재로 생각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범행 기간으로 지목된 8달 동안 회사 주가는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1조 6천억 원의 피해를 낸 라임 자산운용도 100억 원 이상의 선원사채를 사들였습니다. 결국 라임 펀드 사태를 수사하던 검찰에 주가 조작 일당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안에서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셨나요? 라임과는 어떤 관계십니까? 검찰은 주범 이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만큼 항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021년 전기 절약의 첫걸음 미국 최대 솔라 회사 선런.
25년 워런티 제로다운 프로그램으로 45% 전기 비용 절약, 최고 저렴 최대 서비스의 에너지 선두회사 썬런 솔라 시스템으로 전기세를 절약하세요. 연락 주시면 썬런 솔라 시스템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888-217-6807 888-217-6807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 썬런 솔라. 모든 치과 치료는 한 곳에서 새로 오픈한 사랑치과. 최첨단 시설, 최고의 닥터가 정성으로 진료하는 사랑치과. 오픈 기념 구강검진 디지털 엑스레이 스케일링이 단 30불. 보험 없으신 분, 시니어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족 치아 건강은 사랑치과에서. 3600밀셔 220호 사랑치과. 오픈 기념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오픈 기념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213-500-9968 500-9968 무료 파킹, 일요일도 오픈하는 사랑치과.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이 안 돌아. 돈이 필요한데 말이야. 요즘은 급전이 필요하면 25년 전통 천사 골든 전당포로 가던데 5분 안에 해결해준대. 아 맞다. 타운 내 최대 규모로 이자도 저렴하고 은행 대출보다 편리하다는 천사 골든 전당포가 있었지. 천사 골든 전당포 213-808 천사. 각종 귀금속 염가 판매, 매입과 저당은 천사 골든 전당포가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천사 골든 전당포 2824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하바드와 놀만디 213-808 천사 808 천사. 마이더스 병원은 한국인들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모든 주름에 수술보다 더 좋다는 벨라빌로 팔자주름과 하안검을 치료했더니 친구보다 10살은 적어 보이고 우울증도 사라졌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친구들도 마이더스 성형외과 가서 기미, 잡티, 검버섯을 깨끗하게 없애고 왔대요. 모든 레이저도 50% 세일하고 보톡스도 유닛당 5불. 반영구 주름 제거 미국 1등 마이더스 성형외과 213-263-2556 714-522-5550.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양호한 미국의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 등에 힘입어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6.12포인트, 0.12% 오른 3723.6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86포인트, 0.1% 상승한 3830.17에 거래를 마쳤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23포인트, 0.02% 하락한 13,610.5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제한됐지만 장 후반에는 주요 지수가 비교적 빠르게 반락하며 나스닥은 결국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개인 투자자 열풍 현상과 주요 경제 지표, 기업 실적 및 미국 부양책 관련 소식 등을 주시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을 중심으로 집결한 개인 투자자 돌풍이 잠잠해지는 양상입니다. 게임스탑 등 그동안 폭등했던 기업 주가가 이번 주에는 상승분을 상당폭 반납했습니다. 게임스탑의 주가는 이날 반등하긴 했지만 상승폭이 약 2.7%에 그쳤습니다. AMC는 14.7%가량 올라 이전과 비교해 변동성이 제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종목의 과도한 변동성이 시장 전반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경감됐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도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이 약 2.1% 올랐지만 기술주는 0.3% 떨어지고 에너지는 4.3% 급등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7% 오른 55.6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1.7% 오른 58.4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이행과 미국의 재고 감소가 유가의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미 원유 재고는 작년 3월 이후 최저치인 4억 7,570만 배럴로 떨어졌습니다. 국제 금값과 은값은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금은 온수당 0.1% 오른 1,835.10달러에 3월 인도분 은은 온수당 1.8% 오른 26,889달러에 각각 장을 마감했습니다. 은 선물은 게임스탑 사태를 주도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수로 이틀 전 9% 이상 급등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10% 이상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게임스탑 주식 거래 제한으로 이미지를 망친 미국의 무료 증권 앱 로빈후드가 창사 이래 최초로 미 프로풋볼 NFL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에 TV 광고를 띄웁니다. CN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오는 7일 슈퍼볼에 맞춰 광고를 찍었습니다. 슈퍼볼 광고는 게임스탑 사태가 벌어지기 전인 지난해 12월 계약한 것이지만 최근 기업 이미지가 크게 나빠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개미, 즉 개인 투자자들의 반란으로 불리는 이번 사태에서 로빈후드는 개인 투자자들의 게임스탑 주식 매수를 대폭 제한해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헤지펀드들의 공매도에 반발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뭉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집중 매수해 공매도 세력에 큰 타격을 입히는 과정에서 로빈후드가 개인 매수만 제한하는 것은 헤지펀드를 도와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로빈후드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의 집단 소송에 수천 명이 참여했고 정치권도 일제히 로빈후드를 공개 비판하며 의회 청문회 개최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2월 3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내일부터 맑은 날씨 보입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같겠고 금요일부터는 낮 기온도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면서 주말까지는 포근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인 월요일에는 흐린 날씨와 함께 낮 기온이 다시 예년 기온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선선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7도, 밤 최저 기온 47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0도, 45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0도, 46도, 해안 지역 내일 낮 최고 63도, 밤 최저 48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고 밤 최저 기온 47도입니다. 한국은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는 가운데 낮 동안은 맑고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3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21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공동 제공이었습니다.